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약초피디아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도 식재와 약재의 4가지 성질 사성리액이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약재류의 사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열성, 온성, 평성, 양성, 한성의 다양한 약재들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있죠. 앞에 조미료 4단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건강과 생강입니다. 생강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건강, 생강 다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이런 온성의 약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찬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울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원래 이 울금, 강황, 아출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건강, 생강과 더불어서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이면서 생강과 건강은 따뜻한 쪽으로 분류를 한 반면에 울금은 왜 시원한 성질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속 전래로 내려오는 술 중에서 이강주라는 술이 있죠. 배가 주 재료가 되고요, 거기에 첨가되는 약재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강황 또는 울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첨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에 많이 부담이 되죠. 이 간의 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울금을 첨가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울금이라고 하는 것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술의 독성들을 완화시킨다 또는 중화시킨다고 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거죠. 다음,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볼 게 인삼이죠. 인삼하면은 학명이 파낙스 진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바로 만병통치약을 의미합니다. 서양에서도 이 인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인식을 했고 인삼의 약효나 효능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인삼을 고전의 본처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적인 양리약체까지 전부 다 펼쳐보면 인삼은 혈압이나 열을 올리는 약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혈압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인삼을 먹었을 때 열성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일시적으로 올리는 그 혈압, 이것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성 고혈압 환자들에게 인삼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성 고혈압 환자들이 꼭 인삼을 먹어야 되는데 인삼이 좀 두렵다 했을 때에 그걸 대용할 수 있는 약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바로 만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약재 이름은 당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삼이 바로 만삼입니다. 생김새는 도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약성은 인삼하고 비슷합니다. 인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약재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만삼은 약효의 함량이 조금 낮을 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열성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 꼭 인삼을 복용을 해야 된다면 인삼을 대용할 수 있는 만삼을 복용을 해주면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양을 조금 더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먹는 삼계탕, 거기에 닭 더운 성질이죠, 인삼 더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열성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에는 삼계탕을 끓일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복용해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인삼 대신에 만삼을 듬뿍 넣고 끓여서 집에서 먹어준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옥죽과 황정입니다. 옥죽, 약재 이름인데 우리가 보통 둥굴레라고 하는 겁니다. 황정은요, 말 그대로 황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둥굴레차, 황정차 같은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약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옥죽이라고 불리는 둥굴레는 보음하는 약재입니다. 오래전에 공부를 했던 호롱불 기억나시죠? 호롱불 속에 석유가 집어넣어져야 되고 심지를 적당히 둬두어서 불을 붙일 때에 정상적으로 불꽃이 타오른다고 그랬습니다. 둥굴레는 마치 이 호롱불을 우리 몸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 몸 속에 혈액이나 진액, 정액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에 먹어줘야 되는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황정은 보기약재입니다. 기를 보하는 약재하고 음을 보하는 약재를 혼동을 해서 같이 쓰게 된다면, 또는
거꾸로 쓰게 된다면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에 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둥글레차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빠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황정차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빠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진흙밭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그 나무에다가 매일매일 양동이로 하나씩 물을 갖다가 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완전히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죠. 흔들흔들 빠져버리겠죠. 자, 내가 지금 살이 많이 찌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에요. 음적인 체질이에요. 아주 강한 음적 체질인데 매일매일 둥글레차를 계속해서 먹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진흙밭에 심어놓은 나무와 똑같이 우리 머리들이 숭둥숭둥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체질이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를 보하는 약재인 황정차를 먹어주는 것이 정답이다. 반대로 나는 전혀 살이 잘 찌지 않고 땀도 잘 나지 않고 아주 양적인 기운이 강한 체질인데 황정차를 계속 먹는다면 심한 경우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고 갈라지고 끊어지고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라고 할지라도 둥글레가 됐든 황정이 됐든 내 체질에 맞지 않게 잘못 먹는다면 머리는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단히 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먹는 식재나 약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 체질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에 치자가 있습니다. 치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찬 성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자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왔습니까? 지단을 붙일 때, 전을 붙일 때 색소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치자의 그 노란 색소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식감도 좋아 보이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치자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치자를 잘 활용해왔던 부분이 단무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무지를 삶게 박을 때에 치자 달인 물을 식혀서 그 물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무지 속에 노란 색깔이 착색이 돼서 우선 보기에도 좋고 또 단무지에 들어있는 과잉된 수분들을 적당하게 빼내고 그래서 아삭아삭 식감도 좋아지고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단무지를 담글 때 반드시 치자물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도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치자 단무지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무지를 담글 때 치자물을 이용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적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단무지를 담글 때 그 항아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발효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실험실에서 이걸 추출을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발효에 이로운 유익균들은 전혀 해치지 않고 유해균들만 선택적으로 살균을 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과 체험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런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식생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치자,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서도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현대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존 효과죠. 똑같은 식품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보존할 수 있다를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만 더 늘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생산 효과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식품에도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식재와 약재의 네 가지 성질, 즉 사성 중에서 약재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건강 생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